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료와 시장 재료들 오늘도 제가 대신 열심히 찾고 모아봤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4분기인 이제부터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확실해지는 종목 오늘 분석을 해볼 거고요. 국장에서 유독 주가가 강한 섹터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와 애널리스트 코멘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잊지 말자 데이터입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에 10월 수출 확정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잊지 않고 이쪽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입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호재거리가 넘쳐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개별적인 모멘텀도 많은데요. 로킷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원리버님의 텔레방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나 전 애널이 로킷 헬스케어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온다는 의미의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코멘트를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킷 헬스케어 회사가 개발 중인 당뇨발 재생 치료가 미국에서 공보험 고유 코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 병원들이 로킷의 시술이나 장비를 사용할 때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보험 코드가 나오면 정식 의료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실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은 피부암 제거 후의 재생 분야입니다. 로킷이 피부와 조직 재생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4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확인이 되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즉 요약을 해보면 이 당뇨발과 피부암 재생 두 개 분야 모두 4분기 이후가 중요해졌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쪽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뉴스이고요.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특허를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동결 경화 방식이 들어간 바이오 프린터와 그 기술에 관한 건데요. 쉽게 말을 하면 얼려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인체 조직을 정교하게 출력해내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의 핵심 특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특허가 왜 중요하냐? 중국은 세계 최대 당뇨발 시장입니다. 당뇨병 환자만 1억 4천만 명이 넘고 그중에서도 약 1,200만 명이 당뇨발 궤양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그 시장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그동안 로킷 헬스케어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IP 보호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핵심 원천 기술을 중국에서 정식 특허로 확보하면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리고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봉 차트 함께 보시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제외하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1시 35분을 기점으로 갑자기 더 힘을 내주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긴 장대 양봉과 함께 오늘 주가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4분기 모멘텀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모멘텀이 확인이 되는 순간 또 주가가 얼마나 더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이게 중국 쪽에서 나온 기사인데 주말에 보신 분들은 기판주들의 강세를 어느 정도 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기사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루빈 세대가 PCB, CCL의 슈퍼사이클을 만든다입니다. 지금 루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GPU가 한 세대에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버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정도의 큰 변화가 온다는 점입니다. GPU의 장착 개수가 기존 144개에서 576개까지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전력도 고전압 체제로 바뀌고 이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서버의 전원, 냉각, 신호, 인터페이스 구조가 전부 새로 짜여집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게 지금 칩보다 기판, 그리고 그 기판을 만드는 소재 CCL입니다. 루빈 세대에서 서버 기판은 충수가 늘어나고 기판 면적도 커지다 보니까 고속 신호를 버티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급 소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급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공장 수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사이클은 CCL 업체가 원가 상승분을 100%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최초의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왜 내년에 기판과 소재 업종이 진짜 슈퍼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IT는 SK방인데요.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특정 제품만 딱 부족하다. SK증권은 기판, CCL, 동박 전체가 다 쇼티지인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한 제품군이 따로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서버용 MLB 기판은 이미 풀 가동 상태고 반도체 메모리 모듈용 HDR 기판은 이제 곧 쇼티지 직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판과 소재에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판, CCL, 동박 밸류체인 내에서 진짜 쇼티지가 예상되는 좋은 회사와 아닌 회사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L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건 엔비디아 AI에 들어가는 초고사양 CCL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ASIC 서버 네트워크 장비로도 타이트한 수급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은 엔비디아 전용 소재가 부족한 정도지만 2026년 내년에는 산업 전반으로 쇼티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SK증권의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박입니다. 동박도 다 같은 동박이 또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용 전지박은 공급 과잉인데 앞서서 제가 투자텔에서 계속 강조드렸었던 MLB 서버판에 쓰이는 회로박 2026년 고객 주문량이 이미 산업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즉 내년에는 회로박 업체 입장에서 만드는 만큼 다 팔리는 시장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포트에서 언급된 이 종목들 오늘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역시나 가장 강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죠?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오늘 상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데 잠시 후 포인트 시간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 기판 관련주 TLB와 대덕전자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이고요. 두산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회로박으로 이제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동안 쉬었던 주가 오늘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37,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은 수출 데이터 얘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10월 확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주말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테린이 아빠 텔레방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오늘 강한 두산의 CCL, 삼성전기, MLCC,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D램 수출 역시나 좋습니다. 여기에 기판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모두 10월 수출 데이터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SNS텍, 코미코도 데이터 견조했고 한솔, 아이원스는 반도체 제조용 부품 쪽이죠. 이쪽과 하나머티리얼즈 함께 데이터와 수급 측면에서 모두 매력적이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S&T에너지, BHI도 수출 10월에 좋았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삼양식품과 S&D, 파마리서치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파마리서치 수출이 3분기에 별로였었죠. 10월에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올라왔고 11월에도 개선되는지 계속 체크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삼양식품은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읽은 리포트와 함께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탄탄한 수요 재확인을 했습니다. 중국은 재고 증가 속도 대비 판매 속도가 지금 훨씬 빨라
빨라졌고요. 미국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 저항이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0월에 매출과 판매량이 모두 전달 대비해서 증가 추세로 파악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가격 인상 효과와 가동률 상승 효과가 반영이 돼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 뚜렷할 것으로 삼양식품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과 변압기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현대 일렉트릭 모두 수출과 판가 좋았고요. 변압기는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은 게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재 쪽이랑 변압기 쪽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삼양식품과 S&D 오늘 나란히 주가 반등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나란히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재료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보시면은 이 AI 버블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증거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직까지 AI 버블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시장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나스닥 시장 선물이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알파벳, 구글을 보유하고 있는 알파벳이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워런 버핏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장마감 이후에 알파벳을 매수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현재도 알파벳이 시간 외에서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이 AI 버블을 이 서브프라임 때 공매도로 많이 유명해졌던 이 마이클 버리가 지금 AI 버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자로 지금 어쨌든 이 살아있는 전설 아니겠습니까? 이 워런 버핏이 알파벳을 매수했다. 이 얘기는 워런 버핏이 AI를 대표하는 종목을 지금 신고가에서 매수했다는 이야기인데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원래 기술주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주 샀는데 AI 대표 종목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워런 버핏은 지금 AI 버블을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 버블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런 버핏이 지금 매수할 정도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AI 버블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더해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주말 동안 11월달 메모리 가격을 고객사 통보했는데 9월 대비해서 그러니까는 약 2달 전 대비해서 이 DRAM 가격을 60% 올려서 통보했습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까지 급등했는데요. 지금 60%나 급등한 가격대에 고객사가 안 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메모리업체 직원은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지금 고객사가 안 사도 걱정이 없다. 왜냐면 휴대폰 업체가 안 사간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서버 고에 넘기면 되거든요. 왜냐면 서버 쪽은 이 상당한 공급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60%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급등했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급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난주 모레방송에서도 하이닉스는 조정식 매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구글이 27년까지 데이터 센터 새 곳을 더 투자한다 그래서 약 60조가 또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AI 버블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젠슨항이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런 가치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실적은 잘 나올 텐데 주가가 빠졌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봤을 때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89,700원인데요. 유진테크를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테크가 이제 지난주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실적이 시장 컨센보다 안 좋게 나왔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그게 뭐 어떤 수주가 실패해서 늦게 안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주요 고객사들이 라인을 정비하다 보니까는 3분기에 발주하던 거를 4분기를 미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매출과 이익이 지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연되는 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4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분기 때 라인을 정비하기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공정 전환에 따라서 장비 발주가 바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 주요 고객사가 모두 이 장비 반입이나 이런 셋업을 좀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아무리 늦어도 1분기까지는 계단식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4분기 실적 미스로 빠졌다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통적인 것은 지금 뭐 알겠지만 드램 3사가 모두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진텍 같은 기업은 지금 가격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올바이오 파마를 필두로 그 외 제약 바이오주들 마지막으로 리뷰 들어볼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들 다 급등하고 있죠. 일단 하늘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바로 전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급등하고 있고 지금 간밤에 보시면은 이뮤노반트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딜리파마텍처럼 메세라가 큰 가격대 인수가 되면서 급등했던 건데 지금 하늘바이오 파마가 기술 이전했던 그 미국 기업도 지금 이 M&A 대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가능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ABL 바이오가 이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하면서 다음에 기술 이전할 기업을 찾고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 또 대표이사가 지금 3건 남아있다고 또 인터뷰했죠. 실제로 데이터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기대를 좀 걸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지금 일라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보다도 더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지금 이 펩타이드가 아닌 이 저분자 화합물이라서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이 ABL 바이오 다음에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도 뭐 지금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요. 4분기 안에 기술 이전이 임박한 그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시간 되신 분은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무방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오늘은 4분기에 기술 이전이 임박한 그런 바이오 기업들 한번 정리할 거니까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